뺏기는지 모르고 알고 있으면서도 빌붙어가지고 뺏은 것을 나눠먹는 그 연극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공연이 올라가기까지 함께해준 여러분들께 영광과 찬사를 보냅니다. 특히 안 되겠으면 자기 자리에서 올라서. 대구에 국립극단을 유치한다는 그런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참여한다는 또 되게 부담도 되고 또 되게 뜻깊기도 하고요. 우리 젊은 연출 작가 모두가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우리 대구 배우들과 이런 뜻깊은 공연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설레입니다. 대구 연극 그 지나온 100년을 담고 또다시 다가올 100년을 위한 도전 연극 100.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온 대구 연극사를 2021년 젊은 연극인들이 새로이 써나가려 합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나라를 찾은 기쁨도 잠시, 다시 분단을 겪어야 했던 우리. 그 전쟁을 피하기 위해 예술인 그리고 연극인들 또한 대구로 내려오기 시작했는데요. 1953년에는 서울의 국립중앙극장까지 대구로 내려오게 됩니다. 대구가 가지는 공연예술의 도시이기도 하고 당시만 해도 순회공연, 음악공연, 여러 악극 등 이런 것들이 흥행을 거쳐야만 하는 곳이 대구이기도 했던 것 때문에 중앙국립극장이 대구에 위치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나긴 역사 속에서 대구는 연극의 도시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발전해 왔습니다. 당시 근대 연극에서 현대 연극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 계기부여도 그때 시절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대구가 직할시로 성격되면서 대구 연극협회의 본격적인 활동은 좋은 환경으로 나아진 게 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역사의 뿌리가 지금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공연 인프라를 많이 조성해 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극 도시로서의 명맥을 이어온 대구. 작년부터는 새로운 역사를 위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국립이라는 공연 시설과 국립예술단이 서울에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 또는 문화예술의 어떤 그 향유권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국립시설이 지방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방 시설 중에서 대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국립극단의 역사성, 그리고 지자체의 정책적 의지, 연극에 대한 인프라, 인적 면에서 대구가 가장 적합하다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대구 연극 문화가 더욱 도약할 수 있는 이번 기회에 연극인 후배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대구 역사를 담은 특별한 연극 만들기에 도전한 건데요. 대구 국립극단 극장 유치를 위해서 공연되는 100은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한 역이 있다. 그리고 6.25 동남기 문화수도 역할을 했던 대구에 있는 예술인들의 혼을 태웠던 그 작품을 중심으로 한 분, 그리고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연극을 중심으로 한 통,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립극단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중추 세력들은 지금 대구에 있는 30대, 40대 연극입니다. 그래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들을 중심으로 직접 글을 쓰고 직접 연출하고 그들 중심으로 제작하는 형태로 100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구 연극사를 세 기점으로 나눠 옴니버스 형식으로 담았다는 연극 100. 그 첫 번째 이야기, 일제강점기 시대로 저희도 함께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혹시 하나비 여관이 어딘지 아십니까? 일제강점기 자신의 극단을 만들기 위해 대구로 내려온 안종화와 일본의 횡포에 한탄하던 주인공 김현화가 만나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실제 역사를 다루는 만큼 연극적 재미를 위해 연출가의 고민이 컸다고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대구 연극사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 계셨던 분들을 좀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종화, 이상화, 김영자, 백년설 이 네 분이 이제 나오시는데 이상화는 뭐 다들 아실 것이고, 그리고 안종화는 대구에 와서 대구 사람들로 이루어진 최초의 극단인 무대협회를 만드신 분이고요. 그리고 김영자는 가두극장에서 의상 디자인을 담당했던 분이고, 위험 있게. 자, 다시. 안종화를 만난 후 연극에 푹 빠지게 된 주인공 현화. 구경이나 해봉세. 내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잠깐만요. 이 연극은요 신극입니다. 리얼리즘.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처럼. 정체하고 나오시게. 1920년대 연극의 변화상을 담아내고자 했던 여기 있다 팀. 드라마적 요소가 강한 신파극이 아닌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려는 신극으로의 변화를 이번 작품에 고스란히 녹여냈습니다. 배우들에게도 신선한 도전이었다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실존 인물을 연기하는 건 처음이었어가지고, 그리고 자세한 인물에 대한 어떤 묘사나 그런 것들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좀 고민하고 답을 구해야 되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흙묻은 구닥발로 바닥을 더럽히느냐? 당장 물러가지 못할까?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대구 연극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와, 대구에도 이렇게 연극을 옛날부터 하셨구나,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셨던 분이 계셨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시간이 흘러 해방 후 두 번째 작품은 한국전쟁 당시 문화적 중심지가 된 대구의 이야기 해방 그리고 분입니다. 제목 분에는 다양한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공연과 연계되어 있는 것 중에서 배우들이 얼굴에 이제 칠하는 분장의 그 분과, 그리고 때마침 저희가 맡은 파트가 6.25 전란으로 인해서 분단되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의미의 분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대구에서 연극을 통해서 어떤 향기를 떨치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또 분이 가지고 있는 게 향기를 떨친다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의미가 세 가지가 있구나, 우리 작품과 꼭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분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쟁을 피해 피난온 예술가들로 어느 때보다 문화의 향기로 가득했던 대구. 이곳에 가면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고 아름다운 말이지. 사랑도 생명의 탄생도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멈출 수가 없어. 그러면 혹시 대구에 그들과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연극 생활을 하다 대구로 내려온 창규는 어느 날 국립극장 재개관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국립극장이 대구에서 재개관한다는 소식도 들었나? 국립극장이 대구에서요? 정말요? 그렇게 창규는 전쟁 중에도 총 대신 분, 즉 연극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함께하겠나? 제가 뭐라도 할 수 있다면요. 고맙습니다. 저희 팀은 다른 팀과 다르게 실제로 대구에서 국립극장이 있었을 당시에 공연 세 작품을 저희가 극중곡으로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 연극 야화, 그리고 인형의 집, 그리고 우물, 이렇게 세 작품을 장면을 보여드릴 테니까 색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전쟁이 끝난 후 서서히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데요. 국립극장이 다시 서울로 올라간대요. 들었어. 다시 가실 거죠? 근데 니네 서울 안 가나? 서울 가야지. 가야지. 갈 거면 버뜩까지 와이 타고 있노? 국립극장과 많은 예술인들이 다시 서울로 돌아갔지만 창규는 대구를 떠나지 않기로 합니다. 바로 이 대구에서 진정한 연극의 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거 아니야.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을까? 그런다고 안 죽는 줄 아나? 할매는 애도 다 죽는다. 우리 싹 다 죽는다고. 아이고 썩을 놈의 가시나야. 죽긴 누가 죽는다 카노. 제발 정신 좀 차리거라. 내한테는 니밖에 없다.
이 예술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먹고 사는데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또 그 나름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6.25 그 전란 시절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극이 꽃을 피웠던 것처럼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코로나 시국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연극이 가지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의미로 또 작가님과 잘 상의해서 작품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굵직한 옛 역사들을 지나 드디어 현대로 왔습니다. 마지막 작품은 오늘 지금 통 70대 원로 배우 정민의 이야기입니다. 네가 대형 공연금을 홍보대사 해라. 네가 따지가. 그런가요? 제가 사실 연극을 한 몇십 년 했지만 70대 역할은 처음인데요. 그 70대 중에서도 또 원로 그 선배님 역할을, 선생님 역할을 하면서 제가 미처 좀 생각하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원로 배우로서의 입장, 제2의 선배님들, 선생님들에 대한 입장을 조금 더 같이 체험하면서 공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활동하고 계시는, 현재도 활동하고 계시는 원로 배우분을 주인공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와 지금을 같이 융합하고 싶다, 이 마음을 담았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 주인공에서 물러난 지 오래 젊은 배우들과 함께하게 된 원로 배우 정민. 나이 차이만큼이나 어색하기만 한 관계. 사극톤으로 해봐. 그러면은 조금 배려는 될 거예요. 하지만 먼저 용기 내어 그들에게 다가가 보는데요. 전하, 제가 말씀드렸지 않소.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에요. 좀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조언의 효과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의 사이는 좀 부드러워진 것 같죠? 마지막 부분이다 보니까 잘 마무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지금 현재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의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사실성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노 배우와 젊은 배우들이 이뤄낼 화합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마지막 이야기는 오늘 오후 4시 공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연이 지나왔던 대구 공연의 한 100년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또 그 역사 중심에 또 제가 서 있기도 하고 또 많은 선배님들, 후배님들하고 같이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역사 속에서 같이 움직이던 사람들이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역사를 또 함께 해나갈 것이 참으로 기대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 참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구 연극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하겠죠. 대명동을 중심으로서 공연, 문화예술 거리가 있는데 여기서 365일 공연이 계속 이루어지고 관객들이 끊임없이 찾아서 자생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 스텝, 연출, 작가, 기획까지 아주 좋은 인프라들이 풍성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기축이 되어 있는 기반을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국립극단이 유치된다면 더 승승장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대구의 국립극단이 꼭 단디 유치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제2의 국립극단 극장 유치를 위한 대구 연극인들의 도전. 앞으로 나아갈 100년 그 여정의 첫걸음을 응원합니다.